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번 뵀는데 기억 못 하실까봐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입니다. 주로 척추를 다루고 있고요. 이 비욘드에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얘기를 또 말씀드리려고 오늘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좀 도움을 요청드리면은 언제나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가지고 도와주시고, 제가 저번에 안 그래도 시작할 때 좀 음향 사고가 있어서 말씀 못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때 원장님 병원에 홍 박사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차가 막혀가지고 지각하는 바람에 또 그런데 또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원장님 좀 젊어지신 것 같으세요? 워낙 제가 염색을 좀 잘 안 했는데요. 네. 오늘 무슨 그 방송 촬영이 있다고 그래서 주위에서 너무 늙어 보인다 해서 염색을 했더니 조금 젊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촬영 하셨나요? 오늘 뭐 MBC에서 네. 아침 뭐 낙상에 대해서 좀 조언 좀 아. 부탁한다고 그래서 잠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 촬영하느라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연습하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 주제가 그 침대, 소파 고르는 법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지난번 방송할 때 질문이 많아가지고 원장님께서 한 번 더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고른 주제인데요. 이게 또 생활 밀착형 주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거든요. 네, 먼저 하여튼, 강의해 주시면. 예. 우선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그 척추, 그 다음에 어떤 병 이런 거 전에 한번 제가 100세까지 허리를 건강하게 하자라는 주제로 한 게 있어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그 실용적인 침대, 소파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원장님 프로필 사진보다 한참 젊어 보이세요. 네. 영상 그 장상 안 줬었나 본데 그 영상 혹시 좀 잠깐 바꿔주실 수 있나요? 제가 준비한 게 지금 여기 안 온 것 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하고 좀 인사하고 있으면은 정랭커 님이 계신데 저분은 항상 시간을 적어주시고. 포레님, JM님, 그리고 마리님은 제가 처음 뵀네요. 네. 늘 오시는 딸기80님. 네.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잠깐 여담으로 준비한 동안 말씀드리면 저희 경우는 그 침대를 한 10년 전쯤에 골랐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좀 좋은 침대를 하자 그래서 라텍스라는 침대를 사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침대가 아니고 흔히 하는 스프링 침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 당시 기억에 한 몇백 줬던 것 같아요. 한 200, 300 줬던 것 같은데 그런 침대를 한번 써보자 그러길래 에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냥 스프링 침대 좀 싼 거 이런 거 쓰면 어떻겠냐 했는데 한번 누워보자 해서 그 라텍스 침대라는 데 가가지고 누웠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더 진짜 좋나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분명히 기존에 쓰던 스프링 침대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생각하고 쓰고 있는데 또 다른 라텍스 침대를 써봤는데 이거는 라텍스도 보니까 강도가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푹신해서 그런지 뭔가 누웠는데 너무 이게 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십니다. 침대 어떤 거에 쓰는 게 좋나요? 돌침대가 좋나요? 흙침대가 좋나요? 이러면 제가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차 탈 때도 자기가 선호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약간 푹신푹신한 그런 스타일의 차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약간 딱딱한 걸 좋아하고 그래서 우선 누워보십시오. 대부분 그 C제품들이 있어서 누울 수 있잖아요. 그 C제품 같은 거를 누워보면 자기 허리가 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 고를 때는 우선은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이라는 표현 가격이 싼 거 비싼 걸 떠나서 누워보고 그리고 나서 내 허리가 편한 침대를 고르면 후회가 없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결론이고요.
뭐 말씀 한 가지 더 드리면 소파 역시 저 역시 이런 소파 저런 소파 많이 고르는데요. 소파도 어떤 거는 좀 딱딱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푹신한 것도 있는데 그거 역시 앉아보면 네. 제 엉덩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바로 쓰는 소파보다는 한 10도 정도 등을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소파가 편했고요. 이게 사람이 배 나온 정도 자기 몸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침대나 소파나 모두 내 허리, 내 엉덩이가 편한 걸 고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만일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차피 혼자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네. 부인도 쓰고 애들도 쓰잖아요. 그래서 같이 누워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제가 또 원래 제 별명이 물음표 예. 살인마거든요. 이게 줄여서 물살이라고. 예. 근데 그 궁금한 게 그 별이 5개 하는 그 제품 아니에요? 걔는 딱 누워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파도 딱 앉아봤는데 척추부터 뜨끈한 게 쫙 올라오는 게 엄청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제품을 앉아보는 거라면은 그 제품을 이길 제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딱딱한 게 좋다라고 비교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돌침대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돌침대에다 매트도 안 깔고 주무시는 건가요? 아니, C제품 소파로 나온 거는 매트 안 깔려 있어요. 근데 편하세요? 딱 앉았는데 이게 편하다기보다는 뭔가 몸에 좋은 느낌 있잖아요. 뜨끈하니까 이 척추 꼬리뼈를 이렇게 데펴주는 쫙 올라 이 열기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거 봐서는 딱딱해서 좋은 게 아니라 따뜻해서 맞습니다. 좋으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따뜻한 걸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만일에 내 허리가 딱딱한 게 좋다 그러면 좋은데 저희 경우는 딱딱한 경우는 살이 별로 없어 그런지 자꾸 베겨가지고 뼈 튀어나온 부위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딱한 것보다는 약간은 그래도 푹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시고. 예. 아까 준비가 조금 서툴렀던 점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간단하게 저희 허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튼튼한 허리가 무엇냐 하면 우리 흔히 아는 이만기, 강호동 허리처럼 힘이 센 허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분처럼 너무 유연한 허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강도와 적절한 유연성이 있는 허리고요. 만일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저는 유연한 허리를 택할 겁니다. 이유는 저희가 딱딱한 거는 아무리 강해도 부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연한 건 잘 안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허리는 우리 육체미 운동하는 분들의 허리가 아니라 차라리 수영 선수, 요가 선생님, 그리고 이소룡 같은 잔근육이 만든 그 허리를 꼭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이렇게 많이 구부러진 허리가 좋다? 예, 유연성이 좋은 허리가. 예. 그래서 그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 중에서 근력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연성을 키우는 요가나 아니면 댄스 이런 운동을 해서 권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일생에 한두 분은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픈 원인은 결국엔 노화 때문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젊은 허리는 고맙습니다. 젊은 허리는 디스크가 이렇게 하얗게 싱싱하게 나오는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 점차 변색이 검게 바뀌고 결국엔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아플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팠을 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 의사한테 찾아와서요. 고쳐주세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신경외과 병원을 갈 거냐, 정형외과 병원을 갈 거냐, 재활의학과 병원을 갈 거냐, 마취통증과 병원을 갈 거냐, 한방병원을 갈 거냐 다들 고민을 하시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느 병원을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의사한테 가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되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 이분은 진짜 양심 진료를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않는 의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진단에 맞춰서 다양한 치료법, 하다못해 약, 물리치료, 주사부터 큰 수술까지 다 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다면 이런 의사가 이상적인 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진단을 잘 내리고를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분이 허리가 아프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분들 역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 단순 요통, 즉 뼈나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 위쪽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아주 드물게 여기 내장 장기가 원인인 경우, 즉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요통이 올 수도 있고 대동맥이 폐쇄돼서 올 수도 있고 대동맥이 찢어지는 박리성 동맥류 때문에 요통이 올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 신경 자체에 균이 들어가서 혹 때문에 그리고 드물게지만 우울감, 우울증, 불안감 때문에 이런 요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진단을 잘못 내릴 경우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의사를 꼭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못 보는 거를 다른 분한테 넘겨줄 수 있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의사들이 흔히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는데 내 지식 범위 내에서 어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어느 의사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허준 같은 의사는 있을 수가 없고요. 모든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가 있고 내 판단에 내 생각에는 진단 내리는데 애매하다 할 때는 다른 의사한테 과감히 보내주는 의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진정 실력 있는 의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끔찍했던 일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디스크 환자인 줄 알았는데 엑스레이 사진상 보면 약간 여기가 뿌옇다 말고 별거 없었는데 균에 의해서 골마서 생긴 병이고 이런 분은 약 물리치료할 경우에는 응급 상황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진단이 매우 중요한 병이고요. 기타 다른 병으로서 대상포진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죠. 저 역시 항상 이 마스크 쓰느라고 고생을 하는데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헐페스 조스터란 대상포진이 초기에는 디스크하고 증세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디스크 치료할 때도 큰일 날 수 있고요. 저는 대상포진 올해 초에 왔거든요. 가려워 죽는지 아프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안 아프고 가려워가지고 피부과를 갔더니 대상포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드문 경우인데. 진짜 드물죠. 100명, 네. 1000명인가 100명 중에 3명도 안 된다고. 대부분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요.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도 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허리 요통이 있으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도 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 피부과 선생님은 가려운 대상포진을 진료해 본 적이 있으신 거였어요. 중요합니다. 진짜 경험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오진했을 겁니다. 가렵다 그러면 대상포진은 아닌 거 아니냐 생각했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분도 끔찍했던 분인데 허리에 협착증이 있어서 허리병인 줄 알았는데 위 등 쪽에 잘 보이지 않게 이런 신경이 혹이 생겨서 아픈 거였습니다. 이런 분도 만일에 위쪽을 제가 검사를 안 했다면 아래 허리만 치료하면서 환자의 병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악화시킬 수 있었으니까. 보시다시피 신경종양은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오진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꼭 감별 진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허리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 초기에는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골절도 디스크로 치료하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병을 꼭 감별 진단을 잘해서 이 환자의 정확한 병명이 뭔지를 알아내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치료 방법을 잘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 의사들이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환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수술 없이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의사들이 판단을 내릴 때 참 고민이 됩니다. 뭔 소리냐? 우리 하수도가 막혀서 열심히 드릴펑이나 꼬챙이로 뚫어 볼 수 있지만 만일에 그걸로 안 될 때는 아저씨를 불러서 뚫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저씨 불러서 뚫는데 아저씨를 믿지 못하고 꼬챙이 하나 주고 아저씨 딴 건 절대로 안 되고 이 꼬챙이로 뚫어주세요. 그러면 아저씨가 황당한 표정을 짓겠죠. 그래서 허리병도 그리고 디스크라 하더라도 수술 않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의사한테 이렇게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때는 의사가 오판할 수도 있으니까
꼭 그런 얘기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고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병원이나 미용실이나 뭐 비교하기 어렵긴 하지만 가서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이게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아는, 그리고 또 다 특정 개인이 거론될 수 있지만 어떤 분이 가서 이나영 머리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미용사분이 손님은 얼굴형이 이래서 이나영 머리 안 어울려요 했는데 기분 나쁘셨던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싸우고 네. 이나영 머리로 그냥 잘라줘 버려요. 네. 누가 봐도 이나영 네. 머리였는데 너무 안 그럴 어울려가지고 수 있죠. 울면서 집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처럼 정말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시지 않죠.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 안 한다 해서 수술 없이 그냥 방치해버리진 않잖아요. 이게 머리랑 다르니까. 네, 그렇지만 또 하여튼 선생님을 맞습니다. 고민에 맞습니다. 빠지게 하는 그런 멘트는 그러니까 좀 지양했으면.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그렇고 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만일에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때 의사 역시 그렇게 하지만, 만일에 여기 보이는 이런 경우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비수술했는데도 3달 동안 아프거나 마비 있거나 대소변 장애 있거나 너무 통증이 자주 재발해서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은 상황일 때는, 그때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계속 비수술을 할 경우에는 되려 병이 더 심해지고 신경 손상이 오고 돈은 많이 들고 시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주장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래도 의사들이 수술해야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수술을 자꾸 권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논문입니다. 이게 뭔 논문이냐? 디스크 환자에 있어서 수술한 환자와 수술하지 않은 환자가 나중에 통증이 정도가 어떻게, 환자의 만족도가 어떠냐인데, 위쪽에 있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거고 아래쪽에 만족도가 높지 않은 거거든요. 즉 이 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술해야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권할 때는 이 갭, 즉 비수술을 했을 때는 이렇게 만족도가 낮고 수술했을 때는 높을 수도 있으니까 의사랑 충분히 상의하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의사와 상의해서 수술을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의사가 정 못 믿어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그때는 다른 의사한테 또 한 번 물어서 3명의 전문의가 만일에 수술을 해라, 그럴 때는 그거는 진짜 수술 받는 게 나한테 좋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어떻게 받든 만일에 나으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나는 내 허리를 고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제가 전에 어떤 나이키 매장 가가지고 본 건데요. 내가 내 몸을 얼마나 관리하느냐. 뭔 소리냐. 내가 허리가 아플 때는 무슨 다른 원인, 어디에 부딪히거나 이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PD님, 네네. 내가 뚱뚱해서, 내가 운동을 안 해서, 내가 나쁜 자세를 취해서 이것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네. 만일에 그런 기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안 하고 허리병만 치료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분은 분명히 다시 아프고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도 속상하지만 치료하는 의사도 마찬가지로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의사라고 그러면 치료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요통 교육을 꼭 해야 됩니다. 바른 자세가 어떤 건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왜 안 하냐?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그만큼 게으르기 때문에, 내 몸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뭐 중요한 자세 아시죠? 걸을 때 이렇게 똑바로 등허리를 펴고 눈을 앞으로 하고, 앉아있을 때 등을 구부정하지 않게 하고 바르게 앉고, 잠잘 때도 목의 곡선에 맞춰서 벽에를 베고,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바른 자세를 꼭 취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는데요. 만일에 내가 누워있을 때 허리에 받는 체중이 25kg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있을 때는 140kg의 체중이 가고, 서게 되면 100kg의 그 체중이 부과됩니다. 허리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방법이 PD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140km가 계속 와. 저는 화장실을 자주 가요. 아, 네. 그것도 방법이고요. 네. 중간중간에 서거나 누우셔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 자세를 바꾸려. 예, 그냥은 잘 안 바뀌니까. 맞습니다. 예. 대부분 앉아서 일하는 데에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는 가능하면 잠깐 서서 저희 학생 때 1시간 수업하려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지 않습니까? 10분 정도는 내 몸을 위해 투자하고 1시간 일할 거를 50분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하지만 만일에 누워있는 자리가 없다면 계속 앉아있지 말고 1시간에 5분, 10분이라도 일어나가지고 허리를 풀어줘라. 이해되시죠? 즉, 내 몸을 위해 투자하는 거고요. 요 그래프 역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누워있을 때, 서 있을 때, 앉아있을 때 되게 25, 100, 150인데요. 이게 앉아있을 때 150인데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으면 이거 역시 150이고요. 물건까지 들면 220입니다. 즉, 이런 자세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을 구부리셔야 됩니다. 즉, 서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야지만 물건을 집을 수 있다 그러면 허리를 펴고 무릎을 낮춰서 써야 허리가 안 망가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일 안 좋은 자세는 여기 이거죠. 앉아서 물건 들기. 아니 근데 그러면 저는 책상에 앉아서 아령을 가끔 드는데 되게 안 좋은 거네요.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드니까요. PD님은 앉아서 그냥 이거는 팔 운동이고 밑에서 드는 이렇게 만일에 앉아서 물건을 든다 그러면 허리를 숙여서 드시는 게 아니라 쉬워서 내려앉아서. 네. 다들 이해되실 겁니다. 네. 이런 걸 요통교육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외래에서는 환자분들께 솔직히 잘 설명 못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전에 외래 오시는 환자분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더니 왜 지금은 잠깐 얘기하고 바로 쫓아내냐. 근데 대부분의 의사가 환자분을 외래에서 볼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대개 3시간에 한 50에서 100분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히 못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잠깐 저기 사랑해요님 얘기할까요? 네. 근데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팩트 폭행을 확 하셨잖아요. 그때 갑자기 시청자 수가 확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답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해요님이 살찌면 허리랑 무릎부터 아픕니다. 옆에 PD님은 안 그러신가요? 근데 저는 사실 괜찮거든요. 다행이다. 괜찮은 게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사람이 갑자기 살찌면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쪘었는데 약간 어릴 때부터 운동뚱이라는 요즘 유행하는 얘기지만 조금 좀 걷는 걸 좋아해요. 등산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무릎 아픈 적은 없어요. 허리는 저번에 한번 아파가지고 아픈 적 없다고 하면 뻥이지만 무릎은 안 아팠는데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약간 뚱뚱한 사람들이 골밀도가 높아서 튼튼하다던데 그거는 뭐 맞는 말인가요? 아무래도 무게가 나가면 뼈에 하중이 되면 뼈가 더 튼튼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재질이 뼈하고 디스크는 모든 사람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우면 아무래도 빨리 망가질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PD님은 어려서부터 근육이 같이 받쳐주니까 다행히 괜찮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병원에 비만 클리닉을 차렸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열심히 잘 치료하고 수술도 잘했는데 이 환자분이 계속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결론적으로 제가 재활 치료, 비만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살을 빼야겠는데 대부분의 담배 피우는 분이 담배를 잘 못 끊고 살찐 분이 살을 잘 못 빼세요. 그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환경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고 유전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살 빼는 걸 필요하면 약물 도움까지 주자. 그래서 비만 클리닉을 차렸고요. 저 올해 한번 결국에는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확률적으로 빼는 게 안 빼는 것보다 아플 확률이 적다. 그건 100%입니다. 아니 저도 이제 걱정돼서 올해는 30kg를 빼보려고요. 네. 그 다음에 피터리님 질문은 저희가 나중에 침대랑 소파 할 때 하고 그렇죠. 프로페셔널님이
요분 약간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박주영 선수랑 같은 고등학교 나온 게 아니고 옆 학교 나왔거든요. 네. 네네. 근데 기억력 되게 좋으시네요. 그 네. 아빠 친구는 허리 디스크인데 축구하니까 허리 안 아프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다 하더라도 통증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운동을 해줘야 통증 왜 아니요, 모르겠어요. 원장님 클리닉 VIP 감지하셨다고 저를 두고 얘기한 것 같아서. 예.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살 빼시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병원 자랑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는 근데 사실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함부로 한다 했다가 실패해버리면은 네, 안 되잖아요. 뭐 잠깐 옆으로 나가서가 더 나가면 제가 예전에 같이 척추를 하던 의사가 있었는데 네. 저는 몸무게가 대개 70에서 75kg 나가고 그 친구는 대개 몸무게가 60에서 65 사이인 친구예요. 힘은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세요. 부쩍 말랐지만 키는 물론 170 조금 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이 빠졌나 가만히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친구의 생활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음식에 밥을 남기면 농부님 생각해라. 절대 그러면 가난해진다, 거지 된다 해서 음식에 뭘 남기는 거를 죄악시하고 밥을 풀면 그거를 꼭꼭 다 먹는 스타일의 습관을 가졌는데 그 친구는 과감히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생활 자체가 그 친구는 앉아있을 데가 없어요. 계속 돌아다니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살을 빼려면 마른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마른 사람이랑 뚱뚱한 사람을 한 공간에 넣으면 마른 사람이 살찐대잖아. 이해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의학적으로 정확히 입증된 건 아닌데 그 친구의 경우는 새벽형 인간이에요.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밤 9시면 자는 스타일이고 저는 대개 12시, 1시에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스타일이어서 보면 새벽형 인간들이 아무래도 야식을 안 하니까 그쵸. 또 살이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피디님 같은 경우는 밤에 일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약간 제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살찐 게 비 온 데 오기 전에 이제 새벽에 4시에 촬영이 끝나면 항상 법인카드를 주면서 멋져.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이해됩니다. 무료잖아요. 그렇죠. 이 내 돈 아니니까 맛있는 거 사 먹거든요. 충분히 먹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로페셔널리 축구하니까 허리가 안 아프다. 분명히 설명이 되고요. 축구를 하게 되면 운동을 하니까 살이 빠지고 허리를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허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허벅지가 튼튼해지니까 안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권하고 싶은데 단 축구가 접촉성, 부딪히면서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는 사람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십자인대를 그렇게 끌어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치지 않게 축구하면 허리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10대 허리 유지가 가능한가요? 10대 허리는 힘들겠지만 나이가 들어도 30, 40대 허리는 유지가 가능합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아버님이 9순이십니다. 91하신데 80 중반에 허리가 아프다 해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허리가 아픈 적이 없는데 웬일이지 하고 MRI를 찍어봤더니 디스크에 아직 노화가 오지 않은 디스크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90인데도 저희 아버지는 허리가 진짜 30, 40대 허리네 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첫째 말랐고 새벽 4, 5시면 일어나서 항상 약수터 가시고 그리고 한학을 배우셨던 분이라 항상 의자에 앉아있을 때 양반다리를 허리를 바로 서고 자세를 바로 하고 제가 아버님이 누워있는 모습을 주무실 때마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르고 부지런하고 몸 관리 바른 자세를 취하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D즈 같은 의자 돈값 하나요? 참 대답하기 얼마인지는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세요? CD즈? 보통 2, 30만 원 하지 그 정도 않나요? 합니다. 저는 돈값 한다는 내용을 이게 또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저 매장을 한번 갔었어요. 가서 앉아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편하냐 봤더니 제 허리에 제 목에 맞춰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막상 가격을 보고 솔직히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CD즈 의자 돈값 하나요의 대답은 내 몸에 맞는 의자라면 좋은 의자, 내 몸에 안 맞는 의자라면 나쁜 의자
그리고 똑같은 의자라도 어떻게 바르게 앉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앉아서 내 허리 높이에 허리 받침이 잘 맞는지, 목 높이에 목이 잘 맞는지 의자를 꼭 선택하셔야 되고요. 만일에 그렇게 딱 맞는 의자가 없다 그러면 저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 분명히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비싼 의자라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바르게 앉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앉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구부정히 앉는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유 때문에 사셔도 되고 혹시 여유가 없다 그러면 가격 싼 의자 중에서 내 허리에 맞는 높이를 할 수 있는 의자를 찾으시면 문제 없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리즈 정도는 살 법하다 싶은 게 저도 그렇게 돈을 잘 벌지 않거든요. 근데 아프면 그 아픈 날만큼 돈은 못 벌잖아요. 충분히 그거 생각하면은 네. 저번에 허리 아파서 한 5일 쉬었던 거 생각하면 5일 동안 뭐 아르바이트 뛰었다 생각해도 한 50만 원이면은 네. 그 의자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나한테 맞는 의자를 얘기한 이유가 네. 저희 아들 의자를 쓰다가 네. 잠깐 고장이 나서 흔히 사무용 의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색깔 검고 뭐 이런데 가격은 한 10몇만 원대 의자를 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운 좋게 그 의자가 저한테 맞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의자는 당연히 좋은데 좋은 의자란 나한테 맞는 의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원장님, 강의가 많이 됐어요. 예. 저희 그리고 그러니까 20분 남았는데 그다음에 의자도 보면 이 앉는 자세에 따라 이 부하되는 체중이 틀린데요. 네. 허리를 약간 뒤로 기댄 의자는 이 디스크의 압력이 똑바로 서 있을 때보다 약간 올라가지만 그리고 직각으로 쓰면 거의 150%, 앞으로 숙이면 190%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도 혹시 좀 제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뒤로 이렇게 제끼시면 됩니다. 저는 요렇게 일어나요. 그럼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 앉아있을 때 140%, 서 있을 때 그렇지만 뒤로 젖히면 부담이 허리 말고 등 쪽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서 이 정도는 어때요? 너무 이렇게 허리가 뜨면 안 됩니다. 뜨면 여기 안 보면 돼요? 허리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뜨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엉덩이는 깊숙이 넣고 뒤로 이게 틸팅 된다고 그러죠. 뭐 시디즈 네. 의자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시디즈 의자 보면 뒤로 약간 제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껴서 한 10도 정도 뒤로 20도 정도 제껴놓고 있으면 좀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엉덩이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걸터하는 의자는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이러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요. 이것보다 더 나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이 목 디스크 환자가 참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의자 중에 목을 받쳐주는 의자도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세가 이 자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20대에서도 목 디스크 환자를 많이 보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 스마트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시는 건 좋지만 가능하면 목을 덜 숙이고 최대한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게 좋고요. 그 역시 그래프가 보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똑바로 목을 했을 때는 5kg 정도의 부담이 가지만 이렇게 앞으로 숙였을 때는 27kg. 엄청나죠? 5배 부담이 목에 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힘을 덜 받지만 여기다 추를 달고 숙이면 앞으로 막 구부러지려는 힘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는 무척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스마트폰을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런 자세나 혹시 안 된다면 요 정도. 그리고 중간에 쉬고 목 뒤로 제치기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네. 시디즈 나왔네요. 제가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바른 자세 6개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광고 꼭 받고 싶네요. 이 정도 해줬으면. 집중력을 좋아하는 목과 등 자세에서 등받이 꼭 하는 게 좋고요. 무릎과 허리 건강을 돕는 틸트 기능. 당연히 좀 좋다 생각하고 무릎 각도 90도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뭐 100도, 110도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리가 떠 있으면 안 돼요. 다리가 떠 있으면 모든 체중이 허리로 가게 되기 때문에 발을 약간 땅에 닿아서 높이가 이렇게 떠 있지 않는 높이를 낮춰서 발바닥이 땅에 닿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팔 역시 중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높으면 팔이 이렇게 떠 있으면서 부담이 되고 너무 낮아도 어깨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의자에 앉았을 때는 이 팔꿈치가 이 책상에 살짝 걸쳐지게 이 정도 높이로 의자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선인데 아까 아무리 좋은 의자라 하더라도 시선을 이렇게 밑으로 하면 목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모니터를 하거나 책을 볼 때 이렇게 약간 올려서 눈이 밑으로 10도 정도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바른 자세 무척 중요하고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바른 자세보다 더 중요한 거 운동. 제일 대표적인 게 걷기, 속보. 어떤 분들은 걸어라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산책하듯이 걷는데 그건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숨이 찰 정도 빨리 걸어야 되고요. 경보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요즘에 자전거 타는 게 위험한 경우도 많으니까 실내 자전거 같은 거 타고 운동하는 게 허리에 무척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수영장은 요즘 못 가니까 아마 다들 하기 힘들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런 걸 내가 못한다. 그러면 맥킨지 운동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정선근 교수님이 엄청 강조하셔가지고 그쵸. 저 역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엎드려 쉬고 상체 45도 들어올리고 90도 가까이 들어올리는 이 운동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가끔가다 이런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하게 오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협착증 환자나 후관절 증후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자세를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럴 때는 무리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하고요. 만일에 이렇게 엎드려 할 수 없다 할 때는 앉아서 하는 맥킨지 운동 해가지고 앉아있고 팔을 뒤로 제치고 뒤로 하는 우리 공부할 때 하면 제일 좋은 맥킨지 동작입니다. 목에도 도움되고 허리에도 도움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참 보면 허리도 날씬하고 엉덩이도 의자에 깊숙이 놓고 등받이 있고 참 이상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정성훈 선생님하고 하니까 갑자기 옛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저보다 2년 선배신데 저는 검도반하고 정성훈 선생님은 역도반을 했었어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둘 다 운동을 좋아하니까. 권장덕 선생님 역도. 예, 맞습니다. 주로 몸매 키우고 뭐 이런 약간 좀 멋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하고요. 정신이 중요해 이런 분들은 검도했는데 항상 하던 생각이 나고 이렇게 그 훌륭한 선생님을 제가 이 말씀드릴 수 있고 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원장님도 유명하시면서. 아닙니다. 뭐. 하여튼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제가 답 안 해드린 게 저희가 이제 침대랑 소파 고르는 거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야죠. 네. 지금 사람들이 침대랑 소파 고르는 거 연말에 부모님한테 선물해야 되는데 좀 다 듣고 계신데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제일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닥 생활을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맞습니다. 바닥 생활을 했는데 바닥에서 살던 사람이 침대에서 하루 좀 자는 거는 괜찮은데 침대 생활을 하던 사람이 바닥에서 자면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 그거는 왜 그런가요? 가장 큰 게 저희가 뭐라 그러나 이 침대 같은 경우는 이게 매트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허리의 하중을 거의 모든 면적이 다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딱딱한 바닥 같은 데는 몸 중에 바닥에 닿는 부위가 있고 안 닿는 부위가 있는데 되게 허리 부위가 잘 안 닿습니다. 이렇게 떠 있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아픈 거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누워서 오금이라고 그러죠. 무릎 뒤에다가 벽에를 하나 껴놓고 주무시면 내가 만일에 여행을 가서 침대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바닥에서 자야 된다.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요 밑에 까는 거, 그걸 두툼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약간 이렇게 세워서 우리 새우처럼 자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트를 쓰는 게 대부분 효과가 좋고 만일에 침대 바닥을 자야 된다 그럴 때는 허리가 다 골고루 땅에 닿을 수 있게 무릎을 약간 세워서 구부리고 잔다. 잘 이해가 되시나? 원장님은 그러면 그냥 땅바닥에 자는 건 추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허리 아파요. 맞습니다. 허리 아픕니다. 별이 5개는 조금 별이 5개 쓰실 때도 근데 아마 뜨끈뜨끈한 것 때문인데 대체품이 많아서 요는 깔고 주무시잖아요. 맞죠. 요를 까니까 요가 푹신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 그러니까 몸이 어디 닿는 부위가 넓을수록 이 부하가 덜하기 때문에 덜 아프거든요.
그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소파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파도 없는 집에서도 살았었어요. 이해됩니다. 옛날에 뭐 예. 소파 없는 집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양반다리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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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는 거는 예. 랑 아니면 소파 생활하는 거 예. 어떤 게 좀 더 건강에 좋습니까? 그냥 그것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파에 있으면 몸이 의자랑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이 덜합니다. 하지만 소파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앉으면 닿는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네. 허리가 아프게 돼 있고요. 네. 때에 따라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너무 그 푹신한 소파의 경우에는 허리가 되려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소파도 허리 받침대를 꼭 두고 앉으셔야 이렇게 편안하시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소파에 앉을 경우는 나쁩니다. 그러면 네. 그 쇠나 나무로 된 네. 프레임 소파에 이제 쿠션을 다 그렇죠. 던지는 어른들이 있는데 예. 그냥 쿠션 깔아놓고 허리 네. 받침대도 푹신한 거 깔아놓고 예. 쓰시면 좋다. 그렇죠. 이거죠. 예. 아, 예. 그러면 안나 JJ님한테 예. 소파 새로 구입할 때 팁은 앉아보고 좀 편안한 거. 제일 키포인트는 네. 내 몸에 맞는 거. 우선 소파도. 근데 그 몸에 맞다는 예를 들어서 아까 네. 말씀드린 앉았는데 발이 떠. 발이 안 떠야 된다. 그러면 절대 안 좋고요. 두 번째 앉았는데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구부러져. 그것도 안 좋고 너무 딱딱해서 베겨. 그것도 안 좋고 결국은 내 몸을 딱 감싸듯이 네. 내 몸의 모든 면을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지만 저희 집사람이 제 배에 머리를 대면 참 편하다고 그래요. 네네. 적절한 소프트함 그리고 면적을 넓게 이런 거를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그게 매트리스가 뭐 라텍스일 수도 있고 뭐 네. 스프링일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은 라텍스가 좀 더 온몸을 다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라텍스도 천연 라텍스 1,00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 제가 누워보지 근데 못했는데 예. 그 1,000,000원짜리 근데 누워봤을 때 잘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저는 사실 이거 싸구려 하고 전 자취할 때 이만한 라텍스를 샀는데 20몇만 원? 퀸 사이즈인데 20몇만 원 엄청 싼 거죠. 예. 근데 너무 편하게 썼거든요. 근데 천연 라텍스라고 누워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느낄 수 없으면 1,000,000원짜리든 20만 원이든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죠. 예. 저는 분명히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사람 몸이 참 예민해서요. 예를 들어서 한 10분, 15분만 누워 있어도 분명히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워보고 편안하면 믿고 사셔도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 PPT를 한번 보라고 하시는데 예.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아니 PPT를 예. 보자고요. 예, 이제 이걸 제가 했는데 그러면 척추 측만증 일자목에 좋은 침대와 소파는인데 침대 광고를 보면 옆으로 누워서 척추가 요렇게 S자로 돼 있는 거를 그래픽으로 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허리 쪽이 요렇게 내려가는데 엉덩이랑 그렇게 되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가요? 요렇게 이론적으로 똑바로서 누워 자는 게 가장 좋다고 돼 있습니다. 허리에 부담이 덜하고요. 근데 그거는 이론이지 어느 누구도 똑바로 계속 자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사람 몸은 어디든 똑바로 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아프고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뒤치덕 하면서 옆으로 누웠다 이렇게 하면서 자거든요. 사람이 옆으로 누울 때도 보면 허리가 들어가고 어깨는 닿고 이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라텍스 같이 적절한 푹신함이 있는 이런 거가 제일 옆으로 누울 때나 똑바로 누울 때 편하고요. 흔히 얘기하는 딱딱한 침대들은 아무래도 옆으로 누울 때 조금 여기저기 부담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얘기고 어떤 분은 숨이 막혀서 자기는 똑바로 못 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체를 세우고 자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맞춰서 어떤 분은 또 이 무릎이 안 좋아서 뭐 옆으로 자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몸에 맞춰서 적절한 침대 소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어떠세요? 온열 매트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엄청 뜨겁게 자는 거. 그런 건 척추에는 척추에는 뭐 근육에 아무 영향 없나요? 뜨거운 게 가장 큰 거는 뜨겁기 때문에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물리치료 효과에서 좋은 건 사실인데 잘 때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잘 때 너무 더우면 땀이 나가지고 네. 잘못하면 여러 피부병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뜨뜻한 침대보다는 따뜻한 침대 정도, 그러니까 덥지 않을 정도의 침대가 전 좋다 생각합니다. 맞아. 근데 저도 물리치료 정도는 네, 저한테는 엄청 뜨거운 편이라서 네, 네. 근데 요거는 조금 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소파 고르는 방법은 다리가 안 떠야 되고 그렇죠. 좀 뭐 적당한 강도, 경도로 그리고 허리도 약간 네. 받쳐줄 수 있고. 받쳐줄 수 있고. 네. 네. 그럼 네. 답이 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크게 어려운 게 아니네요. 막 그렇죠. 저도 이걸 왜 하려고 했냐면 엄청 뭔가 있어 보이듯이. 아니요. 왜냐하면 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옷이 무슨 옷이 네. 좋습니다. 얘기가 없지 네, 않습니까? 네. 그쵸. 그 사람이 직업에 따라서 체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더하는 사람은 약간 시원한 옷이 좋고. 네. 그래서 그거는 자기한테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맞는 거는 결국 앉아보고 입어봐야. 네. 그 아까 말씀한 제가 계속 똑같은 걸 여쭤보는 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뜨거운 돌로 된 소파에 앉았을 때 척추가 찌릿찌릿하면서 좋은 거는 일시적인 건가요? 결국에는 마사지 효과, 물리치료 아, 네. 효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뜻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좀 더 잘 되는 건 좋지만 그런 건 다 부가적.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른 자세, 적절한 운동. 이게 제일 그러면 중요합니다. 그런 따뜻함은 일시적일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네. 네. 일시적일 수 네. 있다. 이 시험 제품을 써보고 네. 너무 좋아서 네. 사지는 마세요. 바로 사지 말고 네. 신중하게 사야 돼요. 예. 바닥 생활, 소파 생활. 됐고. 소파 생활을 조금 좋다고 하신 거죠. 예. 예. 그리고 돌침대도 매트리스를 깔고 쓰시라. 예. 돌침대 따뜻해서 좋긴 하거든요. 뭐 그냥 낮에 잠깐 쓰기에는 뭐 괜찮지만 계속 이 자는 8시간 내내 돌침대 허리에 여기저가 매트가 없다면 아프실 겁니다. 네, 그건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패밀리 침대라서 네. 그 침대 프레임이 없어요. 높이가 네. 없이 엄청 낮게 매트리스만 있는데 네. 그거하고 그 프레임에 높게 있으면은 자고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간다거나 네. 할 때 일어나는 동작 같은 게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진 않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요. 네. 건강한 사람은 낮건 높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허리병이 있거나 무릎병이 있다 이런 분들은 낮은 데에서 일어나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낮은 데로 눕는 게 힘들고 그래서 되게 무릎 높이 정도는 돼야 걸터 앉기도 편하고 눕기도 편하고 일어나기도 편하거든요. 근데 진짜 딜레마네요. 네. 아까 낙상 촬영하고 오셨잖아요. 네, 낙상을 촬영하고 오셨는데 낙상 정도 있는 연세 있는 분들은 조금 높이 있는 데가 좋은데 또 그런 분들은 연세 있는 분들은 낙상의 위험도 있으니까 참 어렵긴 하고.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 경우는 특히 약간 높은 게 더 좋습니다. 왜 그게 좋냐? 낮으면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낮은 데서부터 일어날 때까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웠다가 낮은 프레임에서 일어나는 동안 뭘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되게 허리 무릎이 안 좋고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적절한 높이, 즉 그러니까 눕고 일어나기 편한 높이의 침대 소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다칠 확률이 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요것도 패스. 요거 뭐 이게 원리가 딱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소파 자체가 허리에 안 좋지는 않은 거네요. 절대 아니죠. 바닥보다 소파가 낫답니다. 바닥보다 소파가 훨씬 생활하기 편합니다. 원장님, 저희가 바쁘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벌써 끝나가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댓글로 혹시 그렇게 써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해드리겠어요. 저희가 저번 영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내려가서 제가 다시 편집해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요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잠깐 언제까지 되죠? 지금 50분인데 한 5분 2, 3분,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피터리님, 협착증 수술 후에는 어떤 침대가 좋은가요? 결국에 약간 푹신한 내 허리가 편한 침대가 좋고요. 높이도 누웠다 일어나기 편한 게 좋고 소파 역시 마찬가지고 퍼니 TV님 척추가 안 좋아도 오른쪽 왼쪽 허리 등 쪽
척추가 안 좋으면 아플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근육인대 문제니까 약 먹고 물리치료하면 좋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30, 요거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TOL님이 예. PPT 내용에서 예. 책상이나 소파에 앉을 때 척추의 하중이 100에서 120%로 되어 있고 예. 누울 때는 40에서 70% 정도의 척추 하중이 되어 있는데 TV 볼 때 누워서 보는 게 척추에 좋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척추가 허리만 따진다고 그러면 누워서 보면 허리에 부담이 덜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보는 건. 근데 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목도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TV 본다고 그러면 천장에다 TV 두고 보시는 분은 없고 네. 되게 비스듬히 기대서 목을 확 숙여서 보는 경우,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네. 그러면 허리는 부담이 안 가지만 목은 휘어지니까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허리보다는 목이 더 좀 중요하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보는 게 저는 싫다는 이야기가 목에 안 좋기 때문에. 예.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 다음에 원장님 저희가 네. 좀 맞아요. 맞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예. 해가지고 예. 좀 쉬어야 돼서 예.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요 질문을 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복사해서 예. 답변을 달아놓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내년부터는 좀 고정 시간을 잡고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네, 다음 방송은 네.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아세요? 모르죠. SBS 알고 있습니다. 그거. 거기에 법의학자 유성호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아유, 중요하신 섭외했는데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이따가 보시면 좋아요. 예. 저도 범죄 심리학 쪽으로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영화 마지막 같잖아요. 인사 하나만 네,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네, 연말이니까. 코로나로 힘드신 가운데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고요. 요즘 집에만 계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절대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 그렇죠. 집안에서 어떤 러닝머신이든 자전거 타기 해서 살이 찌지 않게 꼭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허리 스트레칭 운동 보여드렸죠. 맥킨지 운동 하셔서 다시 절대 아프지 않은 허리가 돼서 저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다음에